광교육 수학강사 오주호입니다. 아버님도 와 계시네요. 네, 일단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학생 직접 온 건가요? 네, 저 바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보인고 계속 수업을 맡아서 진행해 오고 있는 강사이고요. 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 얘기 드릴 건데, 일단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 이제는 조금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설명회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뭐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인고 수학 준비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거 좀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문항에 대한 해설 여기 목차에 넣어두긴 했는데 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1번, 2번에 있는 내용은 기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작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제가 그때 좀 자세하게 이제 풀었던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작년 기출 안 풀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제 수학 수업 정규반 안내랑 뭐 이제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요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수업 자료 예시, 근데 지금 드린 그 브로셔에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선배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2학년이죠. 그 친구들이 낸 후기들을 제가 전체는 이제 브로셔 뒤에 다 넣어놨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만 골라가지고 딱 얘기하고 싶은 것만 몇 개 넣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시험 자체 보인고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문제 수는 거의 작년부터 고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1문제, 그래서 객관식 15,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뭐 이렇게 되는데, 서술형이 원래 한 문제였다가 이제 점수 문항 자체는 전체 합쳐서 똑같이 해서 이제 두 문항으로 낮은 점수의 서술형 하나, 큰 점수의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재작년까지는 뭐 80점 만점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60점 만점, 40점은 수행으로, 수행에서 깎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0점 만점에서 이제 얼마나 점수를 먹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60점 만점에서 10점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크죠. 100점 만점으로 가면 16, 17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서 10점 중에서 3점, 7점 이렇게 두 개에서 나뉘어서 오게 되는데, 일단은 한 3년 전에 보인고 시험을 보면은 그 서술형 하나가 점수도 높을 뿐더러 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점이 높은 서술형이 뭐 쉽지는 않아도 너무 심각하게 어렵거나 막 아무도 손도 못 대거나 이런 문제는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단답형에서 한 번씩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년도에 이제 등급 컷, 이제 이거 궁금하실 텐데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총 4번의 시험이 있었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대다수가 다 50점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컷이 50점, 60점 만점에 50점. 근데 예외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1학년 완전 마지막 이제 수학학 기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5점이었어요. 45점 언더. 네, 좀 많이 어려웠다는 소리죠. 50점 이상의 전교에 2명밖에 없었고요. 그 2명 다 지금 제 전교반에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50점 이상이 그렇게까지 안 나왔다는 건 좀 많이 심각하게 어려웠다는 건데, 뭐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뭐 얘기를 드려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뭐 작년에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고, 23년도에 주요 문항 출처는 제가 뒤에 보여드린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보인고는 여태까지 이제 부교재를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프린트로 모의고사 문항들을 모아둔 거에서 많이 줬고, 거기서 실제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계성 체감이 조금 낮았는데, 어쨌든 적당하게 커트가 형성될 때는 그 프린트에서 연계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하, 확통, 근데 뭐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확통이 올해 이제 2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2학년 때 1년 내내 기하 이렇게 갔었었는데, 이제는 1학기 기하, 2학기 확통 해서 이제 확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과 친구들도 해야 되고, 현재 자사고 트렌드로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후의 수능을 보면은 더 이제 맞는 거겠죠. 그 밑에 학년들 이제. 근데 기하를 선행을 해야 되냐? 뭐 수능에서 미적을, 이과 기준이죠. 미적을 할지 기하를 할지 하면은 사실상 뭐 반드시 미적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미적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적고요. 내신에서는 기하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기하를 내용을 칠 때는 아이들한테
언제 기하 수업을 할 건지 얘기를 안 하고 해야 돼요. 기하를 하는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오늘 급한 사정이 생겼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솔직히 좀 쉽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보 때 한 번만 그 교과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중요한 걸 다뤄줘도 웬만하면 A를 맞아오는. 근데 이게 1년 내내 갔을 땐 그랬는데 한 학기만 할 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다만 학교에서도 그거를 ABC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무작정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여유가 돼서 뭐 내가 수학이란 과목을 너무 좋아해서 다 보겠다. 실제로 뭐 선배 중에 그런 친구 있긴 했어요. 이제 미적까지 한 학생들은 뭐 상위권에 꽤나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확통을 했거나 기하를 했다는 친구 거의 없는데 그냥 본인이 수학이 좋아서 그냥 한 바퀴 다 돌렸다 뭐 이런 친구가 있기야 했지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확통, 선행을 해야 되냐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뒤에 내용을 알면은 앞에 내용을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내신에서 그 이득을 보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미분 같은 걸 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중간고사 나머지 정리해서 뭐 답을 빨리 얻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풀면 조금만 유형이 섞이면 어차피 못 풀어내서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폭넓게 고등수학 전체를 알고 있으면 보이는 시각,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이득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수원수투 미적을 했을 때 수상화를 봤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지만 확통을 함으로써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수학하의 마지막 파트가 경우의 수니까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있기야 한데 또 물어보는 게 달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랑. 물론 수학하의 마지막 경우의 수를 못하면 이걸 잘할 리가 없어요. 다만 얘는 선행을 하면 뭐 좋긴 좋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뭐 2월이 거의 다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이게 마지막에 확통을 해야 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에 딱 집중을 할 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학교 프린트는 뭐 그만큼 중요한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건데 자 이게 작년 중간고사예요. 일단 뭐 제가 수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문항이랑 학교 프린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년 객관식 11번 이 학교 프린트입니다. 뭐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 객관식 12번 학교 프린트 문항입니다. 사실상 같은 문항인데 난이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 해보면은 그래도 이 유형 자체가 절대로 낯선 거일 수가 없고 학부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17번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단답형 2번입니다. 학교 프린트입니다.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단답형 3번인데 이건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디귿이랑 그냥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이걸 안 봤더라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 유형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그냥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학부에서도 말이 나왔으면 이건 마지막 서술형인데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높지 않고 근데 뭐 학부에서만 다 나왔냐면 또 그렇진 않죠. 이제 뭐 학부 외적인 거를 보면은 뭐 객관식 13번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외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유형이고 14번 이런 식으로 기억 내용 딕을 리을 가면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게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게끔 나왔는데 이것도 학부랑 딱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뭐 어떤 문제집이나 타학교 기출이나 이런 거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객관식 15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게 어떤 하이엔드라는 문제집의 이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데 형태만 유사하지 푸는 방식은 뭐 거의 달라요. 푸는 방식은 거의 다르고 사실상 뭐 학부에서 요거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연계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에서 일단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고 학부 외적인 거로도 많이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거 단답형 4번인데요. 이거 모의고사에 옛날 거에 있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걸 풀어봤던 친구들은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이 유형을 처음 하면 풀기 좀 힘들고 학부에는 없었어요. 뭐 저는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원래는 제가 이게 원래 작년에 중간고사 후에 할 때는 조금 자세히 다뤘던 건데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작년 걸 풀어보고 나서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송파다원 쪽에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많이 틀렸던 문항에 대한 해설인데 어떤 식으로 풀면 된다 하는 거를 요건 넘어가고요.
이런 문제 한 30초 내로 풀어야 되는데 혹은 1분 내로 본인이 그렇게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건 아이들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은 아이들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소수 단원을 하면은 약간 교과 외적으로 복소 평면 뭐 이런 거는 알아야 확실하게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학 강의하는 이제 모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이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일단 이 유형에서 이렇게 푸는 걸 외워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없이 스킬만 쓰는 거는 제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지양을 해버리고 반드시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시켜주고 스킬을 적용하라고는 좀 해요. 그래야지 수업 이제 시험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50분 내에 21문제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도 핵심만 빨리 집어서 풀어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적인 건 필요하되 이해하는 거 없이 가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할 때 수학 풀이는 원래 다양하게 해야 돼요. 뭐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3 이렇게 다양하게 하되 시험에서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식은 무조건 한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 적용해야 될지 실전에서는 이런 거를 연습을 계속 시킬 거고 이제 해설지를 보면 이게 텍스트로 쓰여 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풀면 좀 답이 없다 싶은 그런 해설들도 꽤나 많은데 해설지 속 좀 풀이를 벗어나서 봐야 되는 방식,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해설과 해석이 함께하는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 되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의 의도 또 여기서 뭘 빠르게 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해석인데 뭐 이거는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래서 저는 해석 요 자체에 대해 조금 중점을 많이 두고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보자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실제로 이 강의실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수업할 때 지금 2학년들 수업하는 뭐 참고 그냥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다 보시면은 뭐 보실 수 있는데 1시부터 불 켜지게 해놔가지고 불 안 켜져 있는데 저쪽 사거리에 이제 수학연구소 하나 냈어요.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보인고 선배들 이제 막 졸업하는 친구들 해서 수학 문항 같이 제작하고 토의하고 교재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조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드리고자 네,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 이제 하이퍼 MD 요거 수학 이제 3월 6일부터 정식 개강이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겹치는데 이때는 학기 중에 테스트만 봐요. 수요일에는 보인고 양식에 맞춰서 2번의 시험과 각각의 해설을 하게 되고요. 끝나고 고치고 가야 됩니다. 몇 시에 끝나지 얘기 안 드릴게요. 네, 이제 뭐 각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저는 사실 19, 20, 21, 22년도에서는 이제 대치에서 보인반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치에서 보인반 했을 때 수학반 무수히 많은 반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무수히 많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제가 꾸준하게 해서 오바도 아니고 과언도 아니고 과대광고도 아니고 혼자 유일하게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관이 오픈하면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하고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들에서 워낙 광고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학원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1등급 수랑 제가 데리고 있는 1등급 수를 합치면 뭐 보인고 1등급 수를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거기 2개 합치면 전체 1등급 수거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강생도 있고 그리고 1등급도 1, 2등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일 성과가 좋았을 때 하이퍼반 같은 경우 80% 관리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강의력 좋고 컨텐츠 좋고 체계적이다. 네. 저는 이제 그리고 3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라서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 이제 총 커리큘럼인데 어차피 학기 중에는 그냥 내신 대비를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빼놨고요. 그냥 선행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학 때 정규에서 바로 다음 학기 거에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일단 1학년 여름방학 때 수 1하고요. 예전에는 수 2를 했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방학 1, 2월 내내 정규에서 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최상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행은 한 학기만 땡겨서 하자. 이렇게 가고요. 수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되면 1월에는 수투, 2월에는 미적. 다만 이때는 이 미적 같은 경우에 수학2 그 특강을 제 거를 선택해서 들었더라도 제가 절반은 미적을 못 듣게요. 본인이 너무 원하면은 그래도 듣게 하는데, 수학2가 어차피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을 보는 거는 본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때는 그냥 수학2 인강을 한 바퀴를 더 돌려라. 저랑 1월에 수업했고 2월에 이제 뭐 어떤 선생님 뭐 강의 가지고 듣고 그 워크북 질문에도 상관없으니까 인강을 한 바퀴 돌려라. 요렇게 하고요. 이땐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2학년 여름방학에 미적을 안 한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가 가고요. 뭐 3학년 때 좀 많이 낮은 거긴 한데, 뭐 겨울 때는 뭐 미적분 하는데 뭐 이때 평가원 EBS 집중을 하면 이때 1학기 때 동안에는 내신문항, 3학년 내신문항들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수능 대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1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수원수투 미적을 다 나갑니다. 이것도 위에까지 미적반이고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어머님들이 사실 이게 많이 원래는 대치에서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사실 송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넘어오고 나서부터 신기하게 후기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왜 가져왔냐면은 이제 뭐 그런 글이 올라왔었더라고요. 뭐 국어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 어떻게 해야 될지, 수학 뭐 어디 다녀야 될지 하니까 뭐 신기하게 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2학년한테 야 이게 말이 되냐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로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뭐 옛날에 들었다가 빠졌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어쨌든 저는 한 100명의 학생들을 본 것 같은데 후기가 없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별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학번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신기하게 뭐 근데 뭐 어머님이 뭐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실 수 있는데 다원에 전교권이 있냐? 없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남기시더라고요. 전 이걸 보고 속이 굉장히 답답해졌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아닌데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그냥 등장 안 해도 약간 여유롭게 있었다가 이거 보고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뭐지? 싶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호를 한번 해주셨어요. 아니다. 뭐 그게 자원에 뭐 전교권 많은데 근데 거기에 많은 게 맞냐? 갑자기 또 공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감사하긴 한데 다시 뭔가 반박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에 대해 나온 게 거기 뭐 전교권이 있냐라는 거였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온 건 전교권 있는 건 맞는데 뭐 걔네 때문에 애들 많은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달렸더라고요. 그 정반대의 말이 달렸는데, 자 일단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1학년 1, 2학기 통합해서 지금 전교 5등내 중에 3명이고요. 전교 10등내 중에 5명 있습니다. 제 재원생 중에서. 전과목이에요. 물론 수학 외적으로 뭐 국어, 영어 다른 거 잘하는 거야 뭐 저랑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 제가 갑자기 수학 시간에 국어를 잘 가르쳐 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다 저랑 함께 했던 친구였냐면 아니거든요. 전교 2등인 친구는 2학기 때 합류했고 전교 1등인 친구는 그보다 더 뒤에 왔어요. 근데 전교권 애들이 그러면은 과연 쉽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아닐 텐데 왜 저한테 왔을까? 뭐 이 정도로 어필 잠깐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교권 애들이 와서 많아졌다가 아니라 이미 통합 1, 2등이 합류하기 전부터 MD반은 마감이 됐었습니다. 2학기 때 마감됐었어요. 2학기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더 이상 못 받았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때부터 이제 대기로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뭔가 경력이 짧지 않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어서 대치에서부터 합치면 벌써 6년 차입니다. 보인반이.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간단하게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그날 틀린 거 오답 문항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요. 바로 볼 수 있게. 사실 그날 고치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단원, 그래서 학생 이름 누구, 그래서 이제 깜찍한 제 이제 그 캐릭터 사진이랑 함께 이렇게 주는데요. 애들 뭐 여기다 낙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틀렸던 문항 받고 그때 오답률이 몇 프로 되는지 뭐 이렇게 나와서 이거 고치고 가야 되고요. 아니면 그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필요하면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어차피 추가 과제입니다. 오답은. 그리고
이제 학기, 시스템, 뭐 브로셔에 다 있는 거긴 한데 사진은 좀 달라요. 다만 이제 모의고사가 워낙에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핵심이 되는 문항과 이제 타 학교에서 기출들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이제 대치 기출이랑 목동 쪽 기출 그리고 자사고 뭐 이제 자사고 중에서도 이제 서울 벗어나더라도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 많은데 그쪽 자료들을 이용해서 많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실제로 프린트에 나왔던 건데 이게 2학년 거에 딱 나왔었는데 요거 1학년 내용으로 낼 수 있다 해서 넣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한 친구들은 뭐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이거 보자마자 이제 20초 내로 답 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수업한 것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느냐 하면은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근데 운이 좋게도 적중률이 높긴 했지만 다만 저는 그걸로 어필하고 싶진 않은 게 많이 풀게 하면 적중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풀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학생들이 들어가서 본인 실력으로 본인이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고 본인들이 조합해서 이걸 풀어내는 그 힘을 기르게끔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 수요일날 이렇게 테스트 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학교 양식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손필기에 줘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제 수강 후기인데 사실 다 넣어놓긴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관해서 정보를 적어둔 것도 같이 실려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 입맛대로 고른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굉장히 길게 적어줬는데 이제 옛날에 설명해 들으신 분은 아마 또 반복적으로 보신 거긴 할 텐데 너무 감사한 분이라면 250등에서 80등까지 한 번에 올랐다.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학을 푸는지 틀린 거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상한 공식 같은 거 안 써서 좋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재밌게 뭐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90년대 시험 문제도 가져오냐, 처음 봤다 이런 거 뭐 하면서 쫙 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것들 말고도 애들이랑 밤늦게까지 있는 거 보니까 배려심도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해 주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일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정도 나이면 그렇게 열정 있게 못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미있게 수업이 재미있다 이렇게 써준 거고요. 풀이 과정 섬세하고 뭐 사람 많아도 관리 잘해서 좋다. 그 다음에 오답도 잘 되고 성적이 금방 나올 것 같다. 물론 그런 사기는 칠 수가 없는 게 100% 성적 상승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간 친구들도 뭐 있겠죠. 근데 항상 매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대치에서부터 수업하고 하면은 뭐 어디에 1반이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어디에 S반이다, 기존에 그쪽 잘하는 친구들은 뭐 잘 안 움직이는데 어쩌다가 이제 움직여서 왔던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컨텐츠나 강의력이 아쉬워서 나간 경우는 없어요. 네, 요거는 조금 그거 강조드려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업의 질이 좋다, 기초적인 틀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수업 후에 하는 오답 정리가 좋다. 아이들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항상 매번 싫어하긴 해요. 남기면 매번 괴로워하는데 뭐 시험 보고 나선 감사하게 되죠. 시간을 들여 오답을 하고 선생님, 조교쌤들한테 질문을 주고받는 커리큘럼이 장점이라 생각한다. 조교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수능 수학 재작년 100점이라든지 작년 100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로 이제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조교 친구들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조교 친구의 실력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질문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조교 친구는 놀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거나. 근데 아이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못 받는다는 소리였거든요. 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졌죠. 실력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고 인건비를 팍팍 쓰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신뢰가 조교쌤한테 워낙에 탄탄해가지고 당연히 저한테도 말이 오는데 조교쌤들한테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가요. 저는 이건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저한테 안 와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그만큼 믿고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최고로 달리는 이유를 증명하는 강의.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좋은 글이니까 이렇게 해놨고, 이제 높은 질의 양의 문제가 다른 양산형 학원들과 비교된다.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대치에서 수업하다가 넘어와서 이제 근처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하여튼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조금 경악했었거든요. 그냥
그냥 기출 하나 뽑아서 툭 던져주는구나. 근데 물론 저도 완전 괜찮은 학교 문제 같은 그냥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제 입맛대로 학교 양식에 맞춰 좀 재구성을 해서 주는 편인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잘생긴 외모 직관 가능 이거 좋아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수업의 질이 다르다. 양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질로 승부한다. 뭐 이제 쭉 있고 근데 어차피 뒤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이제 슥슥슥 넘겨볼게요. 근데 수업 템포가 수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빠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거기도 한데 뭐 과대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수업 템포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최대한 압축적인 시간 내에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편이고 템포가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결국에 적응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수학적인 베이스가 너무 안 되어 있으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반복된 거 좀 해주고 정형화된 풀이 하지 않고 뭐 이제 클리닉이 1대1로 운영된다 하는 게 그 토요일에 2시, 5시 제가 이렇게 클리닉을 구성해 놓는데 수요일에 시험을 봤으면 토요일에 수업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짧게 해가지고 복습 테스트를 봐요. 수요일에 봤던 거 중에서 핵심인 거 몇 개 끄지만 숫자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거 많이 못 맞으면은 강제로 조교쌤한테 보내서 그 앞에서 다시 풀게 해야 돼요. 풀게끔 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조금 불러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것 같고 재밌게 수업하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남고 수업을 제가 해오면서 이제 이거는 경험하면서 저도 점점 바뀐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친근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딴소리 하기도 하고 졸릴 타이밍에. 근데 아이들이 딴소리 하는 건 안 좋아해요. 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근하게 왔다 갔다 보면 냅두면 항상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방해받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때 정색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응용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않거나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학생이 어려울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제에 대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과제를 성실하게 해오지 않으면 어차피 저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과제 잘 안 해오면 한 번은 경고고 두 번째는 수업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두 번째 경고를 먹기 전에 한 번 경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먼저 나갑니다. 근데 수행이 있던 때나 뭐 가정 유형이 있었다거나 혹은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는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고 조금 적더라도 조금 유하게 넘어갈 때는 있어요.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라면.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불성실하게 반복된다 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좋아서 넣어놨습니다. 키가 크시다. 약 180. 아닌 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거 뭐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던 건데 좀 자세하게 많이 써놔줘가지고 제 수업을 굉장히 오래 들은 친구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맛보기 영상 이거 QR코드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뭐 항상 그렇듯이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 올리면 항상 사진을 감사하게 많이 찍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브로셔 뒤에 있습니다. 수능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수능 가지고 제가 해설해낸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거 보고 오셨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3월 1일 빨간 날 금요일에 이제 그때 보인고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중간고사 범위 이제 모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광고만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 영상은 꺼두고 질문 있으시면은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다른 물어보실 게 있으신 게 아니시면은 이렇게 막 그냥 기다리고 계실 필요 없고요.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